네, 일상 IT입니다.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, 월요일의 IT 소식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. 하나씩 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이스X 스타쉽 두 번째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.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정말 대단한 로켓입니다.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총 길이가 120m 정도, 뭐 119m다, 120m다 요 정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아폴로를 달에 보냈었던 세턴의 5보다 더 길고 더 많은 추진력을 갖고 있어요. 무엇보다도 엄청난 거는 최대 10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정말 거대한 로켓입니다.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까만 게 1단 추진체고요. 위에 이게 2단이고 밑에 있는 게 1단이에요.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슈퍼채비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로켓인 거고요. 요거랑 두 개가 같이 슉 날아가다가 위에 것만 분리가 돼서 날게 되는 겁니다. 요 위에 있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달 착륙 프로젝트에서 정말 달에 내리는 착륙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. 그걸 위해서 계속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아쉽게도 4월 달에 한 번 발사를 하긴 했었었는데 이때 이륙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폭발 한번 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발사 두 번째 거라게 된 겁니다. 발사 3분 후에는 슈퍼헤비 로켓이 분리가 됐었습니다. 저도 그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봤었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. 근데 아쉽게도 10분부터는 통신이 두절이 돼서 스타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지 방향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요. 그래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로켓 중에 하나입니다. 제대로 정착이 되면 될 텐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후회하고 안타깝고 막 이렇게 봤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양쪽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우선은 나사 같은 경우에도 축하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게 성공을 축하하는 것보다도 이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로켓을 발사할 때 실패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아예 분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분리까지는 시킨 거거든요. 이 다음번에는요 제대로 궤도에 앉힐 수 있겠죠.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무서운 이유가 과거에 팔콘 9, 팔콘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사를 했을 때에도 실패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쾌적하게 너무나 실수 없는 발사들을 계속하고 있죠. 만약에 만약에 스타쉽이 다음번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인 발사부터 시작해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주 역사, 우주 산업의 판도를 한번 바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거대한 로켓이 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꼭 한번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스페이스X 사이트에서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 스타쉽 발사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얘기 가보죠. 마이크로소프트 간만에 얘기 갖고 왔습니다. MS에서 마이아 100이라고 하는 칩을 공개를 했어요. 이게 AI 칩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LLM이라고 하죠.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칩 자체를 오픈 AI하고 함께 개발하고 GPT 관련된 모델을 쓰는데 최적화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게 됐네요. 그런데 외부에 판매 계획은 없답니다.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? MS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B2B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애저라고 하는 이름의 클라우드를 갖고 있죠. 바로 여기에 탑재를 해서 각 고객들이 AI를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쾌적하게, 더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,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하나는 얼마 전부터 지금 11월 달부터 국내에는 적극적으로 적용은 안 됐지만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름의 업무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죠. 유료 서비스고요. 여기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칩은 모두 대만의 TSMC가 제조를 한다. TSMC가 제조를 하는데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? 다시 또 ARM 기반입니다. ARM 무서운 회사죠. 모든 것들 여기서 받아 쓰고 있으니까요.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했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설계하고 자기들 것만을 가져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또 하나의 좋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게 되네요.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기대해 봐야겠습니다. 세 번째 놓치면 안 되는 소식. 지난 주말에 뜨거웠었죠. AI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사는 쓱 보였을 겁니다. 오픈 AI CEO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분은 샘 알트먼입니다. 앨런 머스크랑 같이 만들었었다가 샘 알트먼이 남고 머스크는 이사회에서 나갔었죠. 근데 이번에 이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갑작스럽게 해임이 됐어요. 보통 해임이 되게 되면 앞에 시그널이 좀 있습니다. 뭐 부정을 저질렀다라든지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샘 알트먼은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. 지난번에 PT 같은 경우에도 저 일상 IT 채널에서 소개해드렸었지만은 정말 PT 잘했었고 스티브 잡스 이후에 최고다. 라는 평을 받기도 했었어요. 그만큼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걸로 보였었죠. GPT-S라는 것도 소개도 많이 했습니다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이거 무슨 문제가 있던 거냐? 밖에 노출되지 않는 치부가 있어서 급하게 숨겨야 됐던 거냐?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었는데요.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. 내부의 불화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, 마치 예전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요. 한 번 쫓겨났었죠.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뭐 007 작전처럼 그렇게 쫓겨났었고, 두 번째는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샘 알트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. 근데 재밌는 거는 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사회 측에서 다시 또 복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. 왜냐? 샘 알트먼이 오픈 AI와 거의 동격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제휴를 계속 많이 맺었었죠. MS CEO 사티아 나델라도 알트먼이 복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. 그래서 과연 복귀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해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지는 다음 주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예상을 했었지만은 샘 알트먼이 관리하고 있는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님의 코인 있죠. 여기에 가치는 10% 정도 상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. 그러니까 다음 주,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제일 재밌을 만한 뉴스는 과연 샘 알트먼이 오픈 AI에서 복귀를 하게 되느냐, 아니면 계속 해임 상태이냐, 다음 CEO는 누가 될 것이냐,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과연 이런 해임이 일어나게 된 거냐, 다음 행보는 어디로 가게 될지 관련된 것들 다 한번 묶어서 또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IT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소식 세 가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들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상 IT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